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광장 10월 31일입니다. 시간 항상 말씀드리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10월 달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11월 달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건강 계속 좀 유의하시면서 지수 2500 돌파, 그리고 다음에 코스닥까지 690에서 700선까지 돌파 부분들 기대를 하면서 10월 3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부분들이 조금 진행됐습니다. 유가도 지금 오늘 아침 키워드 부분들로 일단 유가 브렌트유, 제가 WTI 기준으로 이제 항상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WTI는 54달러, 브렌트 기준으로는 지금 60달러 돌파 부분들이 나왔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5선에서 일부 저항받는 모습. 파월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단기 달러 약세 부분들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달러는 지금 95선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95선에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죠? 94.5 정도, 49 정도 되니까 달러는 약세, 유로화는 강세, 이런 메커니즘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달러의 약세 부분들 만들었던 내용과 어제 미국 지수의 소폭, 조정폭 부분들 만들었던 것은 물론 단기 급등 부분에 따른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상승 부분들을 리딩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을 좀 덜 내는 걸로 당연히 원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기업 이익 부분들이 또 그와 맞게 반등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의 비율 부분들을 20%에 대한 15%, 15% 정도 경감 효과를 보고 지금 주가 반등이 나오는데 20%까지 내리기는 하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3%씩 줄여서 2022년도에 20% 도달하는 게 점진적인 세제 개편하는 불안감으로 그걸로 진행될 가능성으로 어제 중소형 러시아 지수 2000 지수가 1%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11월 1일 날 발표 예정 중이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주면 세수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좀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거 세제 개편하고 비슷한 게 코스닥 활성화 법안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빠르면 11월 달 12월 늦어도 12월 정도는 관련 내용들이 아마 가시화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중소형 지수 부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 특히 코스닥 하신 분들은 이 내용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다우지수 신고가 그다음에 나스닥의 신고가 파동을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그쪽이 좀 되고 물론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들 향후에 이익 증가 어떤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하고도 상당히 유사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가가 60달러 돌파 부분들은 속도만 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WTI 기준으로 55, 이 정도면 뭐 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55, 60, 60달러까지 WTI 기준, 브렌트는 60달러 정도 넘어,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갭이 좀 있습니다.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WTI 지금 기준으로 6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55 전후 55에서 60 정도 이 정도 선만 유지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저기 유가의 반등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초적으로 사우디하고 러시아 감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페크 회의에서 감산 연장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씩 반등 부분들을 하고 수요가 지금 천천히 늘어나고 있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도 그에 대한 영향 부분들 분명히 좀 받을 거로 봅니다. 근데 너무 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5에서 60 정도 선 WTI 기준으로 이 정도만 유지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단순 비교했을 때 유가가 20달러, 30달러 했을 때 비교하면 더블이 올라왔죠. 더블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돌방의 비율을 하게 되면 이쪽 그 산업 사이클 부분들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 같이 올라오고 있죠.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군불이 좀 대표지는 현상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조선업종 상당히 긍정적인 플랜트 쪽도 보면 이게 유가가 올라오면서 해양 플랜트 쪽이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꿈틀꿈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 현대건설 어제 보니까 카타르에 4,700억 정도 도로 건설 수주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프로젝트 500조짜리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 이란의 그다음에 화학이라든지 플랜트 쪽 투자 확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20달러 선의 혹독한 그 시대 부분들을 견뎌내고 이제 사우디라든지 중동 지역이 20달러 대보다 지금 더블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여기가 좀 생기죠.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이 오늘 이제 잠시 후면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옵니다.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 정책, 설비 투자 규모, 지금 뭐 디램 쪽 평택하고 화성, 여기에 뭐 평택 같은 경우는 1층 3D 랜드 쪽에서 2층에 디램 추가 양산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 근데 어제는 동진 세미케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투자 확대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증자의 이 지분 참여 부분을 좀 진행했어요. 안정적으로 이런 공급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들 지금 삼성전자 모멘텀이죠. 삼성전자 모멘텀입니다. 설비 투자 규모 부분들 이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 쪽이 조금 요즘에 보면 받는 부분들은 좀 미약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기준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물론 이 설비 투자 부분들이 규모가 확대가 되고, LG 디플 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 기술위원회 부분들 하는데 아직 최종 소위원회가 통과가 됐고 행정적인 절차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행정적인 절차가 아마 진행이 되면 빨라야지 11월 중하순이나 12월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침 그 시점하고 맞물리죠. 지금 중국에서는 사드 관련된 부분들에서 반대로 유화적인 그 제스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보따리 정도의 이것도 풀고 삼성의 중국 시장 공장의 투자 확대 부분도 같이 풀 가능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 종목군들은 여기에 연관된 밸류 라인들은 일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아이폰 X의 뭐 소진,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뭐 TSMC, 그 다음에 BOE, TSMC라도 이런 그 밸류 라인들이 있죠. 한 2, 3% 정도의 주가 부분이 나와서 폭스콘이 장중에 한 3%, 그 다음에 TSMC는 2%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선판매 완료, 에 대한 기대감 부분으로 아이폰 X는 근데 가격이 비싼데 아이폰 매니아 입장에서 본다 하면 아이폰 8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이 받는 부분들이 좀 나왔다.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어제 잠깐 코멘트 드렸죠. 일반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거기는 약간 보면 준선수 영역이에요. 상당히 움직일 때도 보면 진동폭도 크고, 뭐 신라젠이라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관심을 그냥 그 종목군들을 매매는 권유드리지 않고 흐름 부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왜 하나의 단기 테마성 부분들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뭡니까, 대형주들도 보면 한번 툭 치고 섹터로 돌리고 있죠. 소나무 파동, 어느 때는 건설 한번 7% 정도 올리고, 조선, 그 다음 금융, 그 다음에 전기전자, 뭐 제약, 이렇게 유통주들 이렇게 보면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게 다음 주 선물 옵션,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월 연준안이 될지 아니면 테일러가 될지 모르니까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 눈치 보기예요. 근데 돈은 많다 보니까 이쪽을 섹터를 한 번씩 돌린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부분들 판단하는데, 그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증시 세제 개편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장 민감하게 중소형 러셀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코스닥의 움직임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렸고, 이제 뭐 스튜어드 드래곤 기업 가치가 1조 정도가 이제 IPO가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외 스마트 시티
관련된 특위를 꾸린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두시고, 중국의 BOE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양산했습니다. 삼성의 도전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기존에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게 LG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BOE도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LG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이유 방송 통해 가지고 제가 잠깐 코멘트 드렸죠. 약간 야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같은 경쟁 부분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중소형에 대한 기술력 부분도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독점 체제 부분들이 깨지는 걸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근데 그 부분이 스물스물 깨지는 방향 부분들로 됐기 때문에 다음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어디 쪽에서 나올까요? 플렉서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폴더폰의 기대감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제 폴더폰에 대한 기대감 부분도 커지고 있는데 이거 양산 수율이라든지 제품 부분들 누가 먼저 좀 만들까? 내년 1월 달에 CES에서는 거의 100%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코멘트 좀 드리면서 오늘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그 매매일이고 오늘 이제 대주목으로 말씀드렸던 유가 36가가 드디어 60달러 브렌트 기준으로 60달러를 돌파가 산업 사이클 한 두세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 부분 계속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세제 개편한 영향 오늘 이제 내일 정도 발표가 나오겠죠. 점진적으로 됐을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차피 좋은 그 세제 개편의 이익 부분도 하려면 빨리 진행되는데 그걸로 인한 실망 매물이 처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만회되는 요건이라면 파월 연준 인사의 지명 부분들은 플러스 요건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실적하고 투자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업 부분에 영향 부분을 주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도 오후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0월 30일에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 마무리하고 잠시 후 주식 시장 개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편안하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